오늘 오전 장중 주식시장 전광판을 지켜보던 분들은 아마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긴박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평온하게 시작했던 오전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으니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그 도화선이 됐습니다. 연설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타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아주 강한 발언을 쏟아내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무렵 지수가 마이너스 약 3%대로 급락했고 오후 2시 34분에는 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최근 그 어떤 종목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우리로의 주가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약 17%대 이상 밀리더니 한때는 마이너스 약 20% 안팎까지 급락하며 주주들의 가슴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들었죠. 지수가 3% 빠질 때 종목이 20% 가까이 빠졌으니 그야말로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은 셈입니다. 도대체 우리로에게 무슨 속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무섭게 내리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팩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는 내용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로라는 회사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정체성부터 확실히 정리해 봅시다. 우리로는 1998년에 설립되어 광통신 부품을 전문으로 만들어 온 베테랑 기업입니다. 사업부는 크게 광통신 사업부, SI 사업부, 음향기기 판매 사업부라는 세 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출이 발생하는 항목을 뜯어보면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덩치가 큰 건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를 유통하는 SI 항목으로 전체 매출의 약 47%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빛을 전기로 바꾸는 광다이오드 약 23%, 프리미엄 오디오를 파는 음향기기 약 22%, 그리고 광분배기 약 9% 순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로를 순수 광반도체나 양자암호주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저장장치 유통사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첨단 기술주라는 겉모습 뒤에는 듬직한 유통사업이라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구조가 하나 더 있는 셈이죠.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광통신이 좋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무겁게 움직이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로의 2025년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매출액은 약 425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0% 정도 줄었습니다. 겉보기엔 성장이 멈춘 것 같지만 내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업손실은 약 6억 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약 78%나 개선됐고 당기순 손실도 8억 원대로 약 84%나 줄어들며 흑자 전환에 문턱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어떻게 손해를 이만큼이나 줄였을까요? 우선 매출 구조에서 변화가 보입니다. 저장장치나 오디오 유통 매출은 조금 줄어든 반면 본업인 광다이오드 매출이 55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광다이오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영업 손실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상품 평가이익 같은 영업 외적인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최종 성적표를 드라마틱하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리로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언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정보의 고속도로는 더 넓어져야 하고 그 길목을 지키는 핵심 부품이 바로 우리로의 광검출기입니다. 우리로는 현재 100기가급 제품을 이번 20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3월 19일 ETR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200기가급 광검출기 소자는 올해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잡고 있죠. 더 나아가 2027년에는 400기가급 상용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제품 출시 계획이 단계별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점이 시장의 심장을 뛰게 만든 겁니다. 최근 우리로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야말로 광기의 질주였습니다. 타임라인을 하나씩 짚어보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3월 19일 ETRWay 기술 이전 소식으로 시동을 걸더니
3월 20일에는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공시됐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3월 23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길은 더 거셌습니다. 3월 24일 엔비디아가 광반도체가 미래라고 언급하자마자 그날 4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결국 3월 26일에는 투자 경고 지정 후 2거래일 급등 요건을 충족하면서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3월 27일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다시 상한가로 직행하며 무려 6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전설을 썼죠. 특히 이날은 양자 컴퓨터와 양자암호 테마가 보조 동력으로 강력하게 붙어주면서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후 3월 31일에는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었으나 바로 다음 날인 4월 1일에는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추가 상승 시 다시 투자 경고로 재지정될 수 있다는 예고가 붙었습니다. 이 복잡한 규제 흐름 속에서도 4월 1일 어제는 엔비디아의 마벨 투자와 실리콘 포토닉스 확장 기대감이 시장에서 광통신 테마 재료로 강력하게 해석되며 주가를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쉴 새 없이 엔진을 돌리며 쉼 없이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수급의 진실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이번 랠리는 철저히 개인이 주도한 개미들의 잔치였습니다. 이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약 77억 6천만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48억 6천만 원, 기타 법인은 33억 6천만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은 겨우 5천만 원 정도 사는데 그쳤죠. 즉 기관이나 외국인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상승이 아니라 개인들의 뜨거운 관심으로만 밀어올린 테마 과열 구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무섭게 무너진 걸까요? 주식시장에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풍선의 바람을 너무 빵빵하게 채우면 아주 작은 바늘만 닿아도 펑 하고 터지기 마련이죠. 우리로는 이미 6번의 상한가를 치면서 풍선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극도의 과열 상태였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과 거래 정지, 그리고 재지정 예고까지 겹치며 경계심이 최고조였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라는 거대한 바늘이 시장을 찔렀습니다. 지수가 급락하고 사이드카가 발동되자 개인이 주도하던 수급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매도 폭탄으로 변했습니다. 호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외 악재라는 도화선에 불이 붙으며 과열 해소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로의 폭락은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수직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대외적인 리스크가 겹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2분기 100기가 제품 판매 계획, 3분기 200기가 제품 출시 목표가, 그리고 2027년 400기가 상용화 추진이라는 로드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실적 개선 속도보다 훨씬 앞서서 달려나갔던 만큼 지금은 차분하게 바닥을 확인하며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이 여전히 유통에서 나온다는 현실적인 사업 구조도 잊지 마시고요. 시장의 안정을 찾고 우리로의 기술력이 실제 매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로가 다시 달릴 진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시려면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왜 올라 왜 내려였습니다.